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은입니다. 국민께서 윤석열 검찰 때문에 정말 날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인데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않는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란 말이 정말 실감난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윤석열 검찰의 통신사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법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은진 민변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순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지은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오병일입니다.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 이용자 정보 역시 매우 민감한 정보이고 따라서 수사 목적의 제공에 있어서도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비단 국내 단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국제인권기구들도 권고해온 내용입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2015년, 2023년 두 번에 걸쳐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이라는 포괄적인 이유로 영장 없이 통신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의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할 것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을 방문했던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방문 결과 보고서에서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메타데이터 요청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열람 요청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분별한 접근을 막고 현재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청 수를 줄임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요청은 사법부의 감독을 받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 역시 가입자 정보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데이터가 통신 내용만큼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신 이용자 정보는 개인에 대한 프로필을 형성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실제 통신 내용만큼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에서 국제인권 기준과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통신 자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쉽게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 사전 사후에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는 통지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내외 인권기구의 권고에 화답할 시점입니다. 한국의 통신 이용자 정보가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법제를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김은혜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통신 이용자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아이디 같은 정보이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 수발신 번호, 수발신 시간, 기지국 위치들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현행법은 통신 이용자 정보와 통신사실 확인 자료 두 개를 나누어서 구유를 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 없이 그리고 유예 기간을 자유롭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경우는 영장주의 하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었고 통신 이용자 정보는 사실 그 자체로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였을 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율했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사전, 사후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신이용자정보 개념은 그대로 두되 그 규율을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 개념을 신설하고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유예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고 기간은 3개월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통지를 받은 당사자, 즉 정보 제공을 당한 당사자가 제공의 적법성에 대해서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신설하였고 통신 이용자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만약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통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제공한 경우에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입니다. 저는 이 통신 이용자 정보 수집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되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2010년도 부분부터 저희 정보인권연구소하고 민변, 참여연대가 함께 이 경찰이나 검찰의 통신정보 수집에 대해서 문제제기해 왔었고 수많은 소송과 헌법재판들을 청구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민사회가 낸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법이 개정돼서 이번에 언론인들에 대해서 3,000명 대량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된 이유가 이 사후통보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제도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와 야가 있을 때 지난 공수처에서 지금 현재 여당을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통신 정보를 수집했을 때 사퇴라고 하고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하지만은 이 법은 지금 또 이 법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니까 여당은 또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입을 바꾸거나 말을 바꾸지 말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리고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의 통과에 함께 힘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